안녕하십니까, 장욱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가 앞으로 집값이 폭락할 거냐 폭등할 것이냐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물론 폭등할 수도 있고 폭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미래의 일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예측해 보는 거죠. 논리적으로, 그죠? 논리적으로 한번 예측해 보자는 겁니다. 그 기사가 안에 있어서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불붙은 집값 폭락 폭등 누가 맞을까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번 이 내용을 보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난 2018년 초강력 규제 정책인 9.13 대책이 나온 이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폭등론과 폭락론이 정면 충돌했다.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값은 같은 해 11월부터 7개월간 하락했는데 당시 하락론자들은 이를 집값 급락의 신호로 해석했다. 반면 상승론자들은 공급 부족과 수요 억제 정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집값이 오를 것으로 주장했다. 자, 2018년 이때는 그죠? 하락론자가 리틀렸죠. 왜냐면은 공급 부족이 우선이죠. 공급 부족. 공급이 부족했기 때문에 아무리 정책을 규제를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노무현 정권 때 이미 알려진 거 아닙니까? 노무현 정권 때 강남 집값 잡으려다가 오히려 강남 집값만 올린 결과 아닙니까? 지방 집값은 다 내려놓고 결과는 하락론자 패배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하락 상승한다는 거죠. 그죠? 패배 대책 이후 7개월간 2%가량 떨어진 서울 집값은 이후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 규제책은 그 순간에만 잠깐 반짝거리지 효과가 있지. 그 이후로는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은 공급 부족 때문이라도 무조건 오른다는 거죠. 공급 부족 때문에. 그러니까 공급을 생각 안 하고 이래 규제책만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거라고 봅니다. 올해 6월 이후 집값 전망을 놓고도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하락론과 상승론이 다시 충돌하는 모양이다. 자, 지금 그럼 올해 6월부터 다시 대두된 하락론과 상승론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는 거죠. 그죠? 눈길을 끄는 것은 폭락이나 폭등이나 전문가들 모두 현재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시각을 같이 하고 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을 했죠. 그죠? 모두 현재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거는 아주 중요한 거죠. 아무리 우리가 공급 부족해도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집값이. 그죠? 일단 평가가 고평가되기 때문에 공급이 진짜 부족하지 않은 이상은 집값이 오르기 힘들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 근데 진짜 공급이 부족하고 수요가 공급이 부족하다면은 오르겠죠. 그죠? 그게 이제 서울 아파트 값이죠.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을 보면은, 자, 수도권을 보면은 2020년 1월에서 5월까지 보면은 2020년도 1월에서 5월까지는 3.43% 올랐는데 2021년 1월에서 5월까지는 더 올랐죠. 그죠? 서울에는 수도권 경기도도 8.44%로 더 올랐습니다. 2020년보다. 이게 규제 정책을 안만 쓰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인천은 자, 더 밀려났어. 서울에서 밀려난 게 수도권으로 가고, 수도권이죠. 전체적으로. 그 다음 경기도로 가고, 서울에서 밀려난 게 경기도로 가고, 인천으로 간 거죠. 그죠. 집값이. 그래서 경기도 전체를 하니까 왜 인천이 지금 수요가 많았냐, 그 집값이 올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대중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의 집값 정도 가격이 지금 인천 지역에 이런 가장 경기도 끝자락에 있는 지역만이 일반적인 우리가 가장 많은 수요자들이 살 수 있는 집이 그쪽에 있단 말입니다. 이미 서울하고, 그죠? 경기도는 올라가지고, 일반적인 우리가 중산층 이하, 30, 40, 30세대, 230 세대는 사기 어려운 거죠. 지금 경기도 일부 핵심 지역은. 그러니까 그 이후로 밀려나서 지금 자꾸 사게 되는 거죠. 수요가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죠? 경기도 저 끝자리로.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금 자, 상승론자, 하락론자의 이제 이 논리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락론자들의 논리는 뭘까? 하락론자들의 논리는 그죠? 하락론자들은 자, 이 서울 집값입니다. 서울 경기도, 서울 수도권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우리가 뉴스를 할 때는 항상 서울 위주로 합니다. 수도권 위주로. 그러니까 부산 지방은 생각 안 하는 거죠. 이들은 지방의 집값은 줄든 내리든 상승하든 크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들은 집값이
상투에 다다를 만큼 실수요자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한다. 일단 실수요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경기도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이 서울에 있던 실수요자들이 서울 집값을 이제 경기도로 다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 경기도로. 그죠?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미 구입을 한 사람들이 많다 이거죠. 경기도는 지금 공급 과잉이잖아요. 경기도는. 그런데 공급 과잉인데도 계속해서 집값 오르는 거 보면은 공급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만큼 대기하던 사람들이 다 경기도에 집을 샀다는 거죠. 그 다음 또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투자 수요도 줄어드는 만큼 전반적인 주택 구매 수요가 감소한다는 것이다. 세금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1가구 다주택자들에게는 지금 더 많은 가중세를 붙여갖고 하기 때문에 그런 수요가, 그런 물건이 그죠, 매물이 나올 것이라는 거죠. 여기 이제 금리 인상 가능성, 이게 중요하죠.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 가능성이, 그러니까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도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이게 이제 좀 변수죠. 정부가 주택 공급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부의 주택 공급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죠. 다 이거 맞는 말이지만은 주택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서울 집값은 계속 오른다는 거죠. 이미 지방 일부 지역에서는 미분양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도 이들을 주장한. 자, 지방은 타고 서울하고는 또 차원이 다릅니다. 그죠? 지방은. 그럼 이제 상승론자들은, 그죠? 현재 집값이 상승론자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봅시다. 현재 집값의 고점이라는 데는 인식을 같이 한다. 자, 이 고점이다. 집값이 고점이라는 것은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 더 이상 많이 오르기 힘들다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현재가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자, 고점인데도, 아주 고점인데도 여기서 또 더 오른다는 거죠. 그죠? 자, 왜냐하면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한 정부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으로 집값이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그저 중요한 것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죠? 네, 부작용. 그러니까 이 규제 정책만으로 우리가 관리를 하려면은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네, 안정이 집값 무슨 가격 정책을 한다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규제 정책으로는 절대로 물가를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를 하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은, 자, 정부에서는 공급하는 게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정부에서는. 그래서 민간의 주도로, 민간에서 얼마나 이게 공급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가 되는데, 정부 부동산 정책은 민간을 배제한 공급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 말은 맞죠. 그죠? 이달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세금 중과 정책 또한 시장 매물 잠금 현상으로 이어졌다. 자, 세금 정책은 그죠, 이게 하락론자들은 생각하기로 이게 세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집을 내놔야 할 것이다 하고, 자, 상승론자들은 세금 중과 정책에서 내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양도세가 세기 때문에. 그죠, 양도세. 자, 양도세가 세기 때문에 집을 내놔도 이익이 적으니까 안 내놓는다 이겁니다. 그죠? 그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한다. 왜냐면은, 자, 여기서 그죠, 우리가 이 양도세를 많기 때문에 이제 보유세도 늘어났다 아닙니까? 그죠? 보유세를 안고서라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죠. 보유세를 우리가 양도세도 올리고 보유세도 올렸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올릴 때 제가 항상 주장한, 보유세를 먼저 올리고 양도세를 뒤에 올렸으면 되는데, 양도세 아예 올리지 말든가. 그죠? 놔두놨어야 되는데 양도세를 먼저 올리고 보유세를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잘못된 거죠. 양도세를 올리니까 매물이 잠겼는데 보유세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금 정책이죠. 세금 정책. 집은 팔지 말고 갖고 있으라, 세금으로 이제 다 걷겠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국민을 이간질시키는 꼴밖에 안 된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이 진짜 집값을 잡으려는 의도가 아니고, 집값 올려놓고 팔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보유세를 올려서, 야, 우리는 저 사람들이 공격 대상이다. 그죠? 비싼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걸 적폐라고 저거들을 하면서 선거에 이용하는 거죠. 이 정권은 그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부가 그죠, 모든 정책을 할 때는 어떤 국민을 적으로 두면 안 되죠. 어떤 사람도 적으로 전부 다 그죠, 다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내야 되는데, 누구는 적이라 생각하고 나머지는 우리 편이라면은 우리 편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정부 국민을 나누는 거죠. 나누는 정책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합치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결국 이제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는 설명이다 하는 거죠. 물론 맞죠, 이것도. 그죠.
근데 이제 이 거꾸로 됐기 때문에 문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유세 같은 걸 올려도, 자, 부자들은, 진짜 부자들은, 진짜 생활이 어려지고 내가 매물이 놀라면 내가 어떤 소득이 떨어지거나 금리가 오르거나 안 그러면은 사업이 망하거나, 그죠? 이렇게 될 때만이 이제 집이 급매가 나온단 말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놓을 수가 없죠. 근데 지금 이 정부는 또 계속해서 돈을 푼다 아닙니까? 돈을 풀어가지고 부처를 그죠? 이게 저 기업이 망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이게 망할 수 있는 기업들을 망할 수 있는 저 부도날 수 있는 자영업자나 부동 그 중소기업들을 정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주면서 대출을 지원해주면서 자꾸 이게 막아 놓는단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겨우겨우 지금 이게 한꺼번에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막아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매물이 많이 안 노는 겁니다. 지금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서울 물량도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올 서울 물량도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도 상승론이 된 거다. 자, 진짜 부자들은 버티겠죠, 그죠? 왜냐면 자 보유세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게 집을 가진 사람은 50% 정도 아닙니까, 그죠? 집이 없는 사람 없는 사람 그러니까 세입자들한테 돌리면 되는 겁니다. 그죠? 보유세는 세입자들한테, 보유세를 올린다는 것은 결국 이 무주택자들한테 넘어간다는 거죠. 세입자들한테, 그죠? 이게 전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가 오르거나 월세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정부가 그것을 강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보유세를 올리면은 결국에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 물건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할 건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결국에는. 그런데, 5월달 들어서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은 수도권이 지금 0.2%, 0.3%로 올랐습니다. 수도권 전체가. 전국은 0.25%, 수도권이 더 올랐다는 거죠. 서울은 0.11%, 서울은 워낙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밖에 안 오르고 있죠. 그래서 수도권으로 밀려난 거죠, 이게, 그죠? 이번 하락 상승 충돌은 집값 하락기가 아니라 상승기에 나왔다는 점에서 과거 사례와 차별점을 갖는다. 집값이 최근 급등하면서 한쪽은 수요가 줄어드니 하락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른 한쪽은 공급이 줄어드니 상승할 것이다. 자, 지금 그죠? 이게 딱, 여기 딱, 수요도 줄어드는 반면에 공급도 줄어든다는 겁니다. 공급도 그죠? 그럼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빨리 줄기 때문에 더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급을 늘리면은 지금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전체 하락론자고 상승론자에 상충되는 건 결국 뭡니까? 공급입니다. 공급 부족. 그죠? 공급이 적다는 거죠. 공급이. 결국은 공급이죠. 제가 이때까지 주장한 공급 아닙니까? 그죠? 공급만 해결되면은 집값 하락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라는데, 역시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데는 동의. 자, 고평가되어 있다는 동의. 그죠? 동의했답니다. 저도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는 동의합니다. 고준석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어쩌면 맞다.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비싼 가격이라고 말했다. 우리가 박은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부위원도 상투 여부는 지나봐야 알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단기 상승으로 인한 피로감이 누적됐고 지금은 고평가 국민이라는 점이다. 지금 고평가입니다. 네, 지금 집값이 100% 이상 올랐는데 이건 고평가죠. 물론 이게 제가 저번에 초기에 주택가격이 160%인가 150% 이상 상승하면은 이게 이제 폭발하는 징조죠. 폭발하는 거죠. 150% 이상 오르면은. 그래서 지금은 고평가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서울 집값이 지금 100% 이상 올랐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지금 성북구를 기준으로 보면은 옛날에 4억 5천 하던 것이 이 정부 들어오기 전에 지금 10억, 11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100% 하고 9억에서 한 5억 하던 것이 지금 5억. 자, 저는 서울의 평균 중등 가격을 보니까 한 5억 하던 것이 지금은 11억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5억에서 11억이면은 120% 정도, 그죠? 120% 정도 지금 올랐다고 봅니다. 저는 지금 서울 집값이 120% 정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 140% 정도가 되면은 이게 폭발 징조가 이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거의 이제 다 왔다는 겁니다. 폭발 직면에 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결론을 보겠습니다. 일단 우상향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을 보고 있다. 우상향을 이제 지속될 가능성이 큰 것을 보고 있다. 왜냐하면은 집값이 급등하면서도 수요가 줄고 있지만 공급 측면에서 눈에 보이는 방안이 없다는 것이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급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게 아닙니까?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공급을 못 늘리고 있다는 거죠. 공급. 그죠?
그래서 제가 이때 주장한 게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 기사로. 이런 가운데 시장이 워낙 비승적이라 돌발 변수가 생길 경우 상승세를 꺾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이럴 때는 이제 자, 공급이 부족한데 공급이 이제 늘어나는 데 따라서 폭락할 수 있다는 거죠. 돌발 변수가 생긴 이거는 이제 상승세가 꺾일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한번 꺾기 시작하면은 폭락을 한다는 거죠. 폭락. 한번 꺾기 시작하면 이거는 왜냐면은 공급이 늘어난다는 신호가 와야 됩니다. 공급이 많다는 신호가 와야 되는데 지금 현 정부는 그런 공급을 늘 생각이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몰라도 계속해서 공급을 늘린다 말은 하는데 공급이 안 되는 방향으로만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자다.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수요도 줄고 있어 금리 인상 시기가 당겨지고 있다. 자,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수요가 이제 늘어났냐, 수요가 이제 왜 줄느냐. 자, 수요라는 것은 자, 집을 살 만한 사람들이 서울 지역은 자, 경기도로 다 나갔단 말이에요. 이게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그래서 집을 한 채씩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서울 집값의 수요는 어떻게 보냐 하면은 서울 집값은 이 나갔더라도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경기도 나간 사람이. 왜냐하면 살아보니까 불편하단 말입니다. 경기도 빠져나가니까. 네, 지금은 당장 집값 올라갔 나갔지만은 근데 경기도는 엄청 땅이 넓으니까 계속 지으면 된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지으면 되기 때문에 공급이 부족하지 않단 말입니다. 공급이 늘어난데도 집값이 상승할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다시 불편해서 서울로 들어오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울 집값은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이게 그러면 어디가 먼저 내려가 있습니까? 경기도가 먼저 내려가죠. 경기도가 그죠. 경기도가 먼저 빠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서울 집값도 빠지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금리죠. 이제 금리가 인상이 이제 이거는 이제 결정적인 한방이죠. 그죠. 금리가 인상되는 건 자 우리가 보통 요즘 서울의 집값이 5억 이상의 대출을 다 받고 이래 한단 말입니다. 그죠. 자기 돈으로 보통 살 수 없기 때문에 5억 이상의 대출을 받는단 말입니다. 이 1%만 올라도 자 한 달에 한 50만원씩 지출이 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2% 오르면은 100만원씩 는다는 것은 자 한 달 지출이 100만원씩 내가 대출 자금 대출 이자로 나간다는 거는 엄청난 손해죠. 그죠. 그래서 이게 집값을 폭락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상폭이 커질 경우 수요가 급감하면서 의외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연하죠. 이거는 그죠.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은 언제든지 왜냐하면 지금 부채가 늘어났기 때문에 부채를 이제 돈을 뿌렸으면 돈을 걷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라는 것은 자, 경제 정책에서 지금 부채를 어쩔 수 없이 지금 풀놓고 이게 저금리로 가고 있지만 언젠가는 이거 빨리 걷어들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오랫동안 방치하면은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게 더 큰 문제가 되거든요. 자, 임금이 안 올라왔는데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은 소득이 줄어든 거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임금이 안 올라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위험 신호가 온다는 거죠. 이게 그렇다고 국내 경기가 국내 경기가 나아지느냐 안 나아진단 말입니다. 이게 국내 경기가 더 하락하게 되는 거지라면은 그러면은 부도날 수 있는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수는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수가. 그래서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국가 전체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 이 장기 불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하면 장기 불황, 일본처럼 장기 불황 20년 이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죠? 이걸 막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정책으로는 막을 방책이 없다는 거죠. 현재 정부는. 그래서 이 정부는 무능하다는 겁니다. 제 말은. 무능한 정책을 계속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저히 우리가 잘못 뽑은 정부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는 이런 것을 해결할 능력이 안 되는 정권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우리가 설명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결국에는 자 지금 현재 그죠? 공급과 금리 그 다음 심리 그죠? 심리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현상을 봐가면서 각자 잘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람도 부탁드립니다.